지난 40년간 계속됐던 중국의 경제 신화,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붕괴의 충격적인 실체와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숫자들 정말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9천만. 이게 뭐냐면요. 중국 전역에 비어있는 집 숫자입니다. 네, 9천만 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6억. 중국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운 6억 명이 한 달에 우리 돈으로 고작 18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화려한 성장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현실이죠. 아마 여러분도 아니 빈집이 9천만 채? 서울 아파트에 50배가 비어있다는 게 말이 돼? 싶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바로 그 점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이제 문제의 핵심, 바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불패 신호였습니다. 가계 자산의 무려 70%를 부동산에 쏟아부었으니까요. 집만 사면 부자가 된다는 믿음, 그게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그 결과 란웨이로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직역하면 썩은 꼬리 건물인데요. 말 그대로 짓다가만 아파트들이 현대판 폐허처럼 도시 곳곳에 흉물로 남아있는 거죠. 평생 모은 돈을 완공될 리도 없는 아파트에 쏟아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들은 집단으로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보이콧이죠. 이건 단순한 시위를 넘어서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바로 숨겨진 부채 폭탄입니다. 지방 정부들이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빚을 숨겨왔어요. 그 규모가 무려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습니다. 한국 1년 예산의 17배에 달하는 시한폭탄인 셈이죠. 이런 경제 위기는요, 그냥 숫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청년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 되고 있거든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소용없어. 그냥 썩게 내버려 둘래. 지금 젊은 세대 사이에 퍼지고 있는 깊은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지시죠? 이걸 바이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내려놓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모든 희망을 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적극적으로 내버려 두는 거죠. 일종의 소리 없는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럴만도 한 게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었는데 실제로는 50%에 육박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럼 중국 정부는 뭘 했을까요? 놀랍게도 통계 발표를 중단해버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그냥 눈을 가려버린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독재 정권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외부에서 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 공식 같은 거예요. 경제가 망해서 내부 불만이 폭발 직전이면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거죠. 지금 중국 공산당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텅 빈 인민의 밥그릇을 채워줄 것인가, 아니면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실패는 전부 서방 탓이라고 떠넘기고 있죠. 이게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훨씬 더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건 곧 대한민국의 안보가 바로 코앞에서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대한민국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에게 중국은 기회의 땅이었죠. 하지만 그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봐야 해요. 중국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야 할 가장 거대한 리스크라는 현실을요. 이런 새로운 현실은 우리에게 명확한 생존 전략을 요구합니다. 첫째,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하고요. 둘째,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로 압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주국방의 끝은 뭘까요? 이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궁극의 전략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강력한 무기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순간이 온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의 40년짜리 파티는 끝났고 그 거대한 숙취의 후폭풍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사실 빔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다른 곳에선 절대 들을 수 없는 진짜 속사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셔서 다음 심층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뭘 다룰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